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하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엑셀이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엑셀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총 5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체중, 키, 성별에 대한 정보. 이 성별은요, 0을 여자로 두고 1을 남자로 뒀습니다. 나이에 대한 정보. 이 네 가지 정보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체중에 대한 정보인데,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서 체중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분석을 하는 순서는요, 각 데이터의 분포 상태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각 데이터에서 항목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체중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고, 키나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봤을 때, 키가 크면 클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평균적인 체중 자체가 같은 키라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등과 같은 상관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대표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다변량 선형 회귀로 각 데이터 항목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거예요. 다변량 선형 회귀라는 건요, 이 체중이라는 값 자체를 키와 성별과 나이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의 형태로 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구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삽입에 들어갔을 때 이 그래프들 중에 보면은 통계 차트 삽입이 있습니다. 이 통계 차트 삽입에서 이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면은 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체중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선택을 하고요. 통계 차트에서 히스토그램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차트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가장 앞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차트 제목은 체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키에 대해서도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에 통계 차트 히스토그램 잘라낸 다음에 가장 위에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은 키, 성별에 대해서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에 히스토그램 통계 컨트롤 X 맨 위에 와서 붙여넣기 차트 제목 성별, 나이에 대해서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 히스토그램 위 자른 다음에 붙여넣고 나이.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는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범위라든지 요 값들을 제 마음대로 바꾸기가 그렇게 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좀 분석을 하거나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제공하는 분석 도구 툴을 좀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메뉴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엑셀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마 메뉴에서 요 개발 도구도 선택이 불가능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요 메뉴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개발 도구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엑셀 추가 기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도구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깔려있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분석 도구 팩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또는 분석 도구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메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메뉴냐면요, 요 데이터에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현재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여기 개발 도구에 들어와서 엑셀 추가 기능에 분석 도구 팩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나면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 중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확인을 누르고 입력 범위를 고르는데
이번에는 제가 체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이름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넣고 차트까지 넣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죠. 근데 이번에도 계급표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좀 줄 수는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다시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삭제, 계급표를 하나를 따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체중하고 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좀 분포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별하고 나이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랜덤한 형태로 뽑혀온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중하고 키에 대해서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체중이라는 것하고 키라는 것에 대해서 계급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 건데 체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52kg, 그러면 50kg부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50kg부터 해서 위에 값에다가 더하기 2.5kg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제가 80kg까지 있으니까 여기 80kg까지 가게끔 이만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키 같은 경우는 140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140부터 해서 위에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5 정도씩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95까지 이렇게 여기 있는 체중과 키에 대한 거는 계급,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계급에 대한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에서 히스토그램에서 확인, 입력 범위는 아까 B2부터 하겠습니다. B 두 번째 줄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계급 구간은 여기에 있는 여기 체중으로 정의했던 여기까지를 선언을 해주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대로 다시 차트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체중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그래프가 그렇게 좀 깔끔하진 않아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를 150%로 하지 말고요. 5% 정도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히스토그램과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가 되어서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체중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네요. 이름 체중 히스토그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같은 요령으로 이제 키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서 히스토그램 그대로 하고요. 이번에는 범위를 B가 아니라 C에 대해서 행수는 똑같으니까 C 열에 대한 값을 G가 아니라 H 열에 42가 아니라 여기 41까지 거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내볼까요? 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번째 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표 넣고 차트 출력 확인. 자, 그러면 여기도 히스토그램 만들어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간격 너비를 5% 수준으로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히스토그램으로 그럭저럭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서 키 히스토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볼 내용은요. 이 체중이라는 게 키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성별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나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요에 대한 분석도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면 상관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상관 분석 요거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입력 범위를 묻거든요. 요 입력 범위는 B에서부터 E까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열에 대해서 하고 첫째 행은 이름표로 사용을 하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분석한 결과값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체중과 키, 나이, 성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상관계수로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관계수는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요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며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통계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상관관계라는 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분석으로 찾아볼게요. 그래서 상관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위키백과로만 바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선형으로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반대로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한 일직선의 형태를 가지는 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이 상관관계 계수가 여기 있는 0.8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플러스 0.8일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 0.8일 때도 그렇고
분명히 일직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비례하는 관계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0에 있는 값들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1차식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요게 제대로 좀 판별이 됩니다. X축과 Y축으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선형은 아니지만 어떤 약간 특이한 형태의 함수, 즉 2차식 이상의 함수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상관계수에서는 0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크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직선에 가까운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0에 가까워지면은 직선의 상관관계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무조건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직선의 상관관계는 아닌 것 같다 라고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은 체중이 증가하면 키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키가 증가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더라.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체중이 확실히 좀 유의미하게 값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더라. 나이가 증가할수록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은 굉장히 0.1에 가깝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으로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라고 나오는 거고요. 성별에 대해서는 이거는 0.1보다 아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체중에 대한 값은 키, 성별, 나이에 약하거나 좀 강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름 바꿔서 상관분석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내용은요, 선형회귀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선형회귀에 대한 내용도 이 통계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형회귀에서 보면은 여기 다변량 선형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식으로 보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인자가 하나의 값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선형회귀식은요, H에 해당하는 값이 체중이 들어갈 거고요, X1에는 키,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나이, 이렇게 해서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해보는 것이 이 다변량 선형회귀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이 엑셀표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온 다음에 회귀 분석으로 가서 확인을 누르면, Y축이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 싶은 값이에요. 체중을 쓸 거거든요. 체중. X 값은 여러 가지 값을 쓰는데, 키부터 나이까지 세 가지 값을 모두 가지고 오게끔, 그리고 이름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실제로 좀 확률이 잘 나오는지 정규 확률표도 같이 한번 좀 보게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회귀 분석표가 나왔거든요. 결과값이 바로 나왔어요. 여기 있는 값 중에 이제 정규 확률표를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체중값 자체가 지금 보면은 50kg에서 80kg까지 어쨌든 좀 선형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축 자체를 축 옵션에서 축 옵션 최소값을 50으로 바꿔주고 최대값을 85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이 표본 백분율이 좀 나와서 잘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만한 값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식으로 바꿨을 때,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체중은 A 곱하기 키 더하기 B 곱하기 남자일 때는 1. 그러니까 남자일 때는 B가 더해지고 여자일 때는 0이 더해지는 형태, 거기다가 더하기 C 곱하기 나이,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A, B, C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개수에 있는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뽑아진 이 값이 과연 진짜 쓸모한 값인지 믿어도 되는 값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여기 있는 P 값이 됩니다. P 값이 0.05 내지는 0.01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보통 0.05 또는 0.01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면은 우연으로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05라는 값은 뭐냐면은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요와 같은 개수를 가지면서 비례식의 관계를 가지는 게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500명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5%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그럼 믿을만 하겠네, 그럭저럭. 요런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값은 보면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1승이에요. 그러니까 0.0000에서 0이 40 한번 찍히고 난 다음에 8이 나오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낮은 값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값이야. 여기 있는 키, 성별, 나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요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y 절편값으로 해서 c 말고 d라는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값은 지금 p 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요 값은 쓰지 않고 요 키와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에 대한 것과 나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더라. 그러면 키가 1cm 더 커질 때마다 체중은 0.3kg씩 증가하는 현상이 있더라. 성별은 남자일 경우에는 5kg 정도 더 무거운 경향이 있더라. 나이의 경우에는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을 때마다 0.1kg 정도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엑셀을 이용한 통계 분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회귀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엑셀을 이용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 회귀 분석까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이 500명에 대한 이 데이터는요, 실측값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값입니다. 근데 임의로 만들 때 어떤 이런 모델 같은 게 좀 잘 나오게끔 제가 수식을 좀 여러 가지를 걸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이 엑셀 파일이 제가 만든 그 데이터를 임의로 뽑는 엑셀 파일이고요. 여기서 봤을 때 수식이 좀 걸려 있습니다. 성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0 아니면 1이 랜덤하게 나오게 했기 때문에요. 요거는 계산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긴 하지만 거의 1대1,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1 근처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이도 랜덤 함수를 썼는데 0부터 40까지를 20에다가 더하는 형태. 그러면 즉 20살부터 60살까지의 값이 계속 랜덤하게 그냥 랜덤을 돌렸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향성을 가지기보다 계산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차트에 대해서는 서로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어떤 경향성은 없는, 어떤 분포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별과 나이 분포고요. 성별은 0 아니면 1, 둘 중 하나만 나오게 돼 있고, 나이는 20에서 60까지만 나올 수 있게끔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의 키, 평균 키는 162를 기준으로 하고 남자의 평균 키는 여기에다가 12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 평균 키로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나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 값을 집어넣습니다. 나이가 20살보다 1살이 늘어날 때마다 0.1cm씩 평균 키에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노이즈를 조금 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평균값은 그대로 쓰기는 쓰되 랜덤으로 정규 분포에서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으로 집어넣게끔, 그래서 약간 노이즈를 집어넣은 형태로 하되 평균은 남자 키 174, 여자 키 162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이 체중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요, 진짜 키에다가 0.35를 곱하고 나이에다가 0.12를 곱하고 성별에다가 0.48을 곱하게 해 두었는데, 키와 성별과 나이 값은 제가 정한 키와 성별과 나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이 키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평균으로 하는 정규 분포에서의 랜덤한 위치에서의 값을 실질적으로 계산하게끔 사용하게끔 노이즈를 입혀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종적으로 결과로 나온 회귀식이 0.35, 0.48, 0.12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0.3334, 5.0, 0.11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값으로 근처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계산식을 계속 F9를 눌러서 계산식을 반복해서 돌릴 때마다 값은 랜덤하게 조금씩 바뀌니까 여기 있는 값만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고 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좀 반복을 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처음에 제가 걸었던 계산식과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요것과 같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노이즈가 낀다고 하더라도 통계 분석을 충분한 샘플 수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믿을 만한 실제 값과 비슷한 그런 값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엑셀로 기본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엑셀에서도 통계 분석에 대한 기본 기능은 강력하게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 아니라면은 엑셀에서 통계 분석을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통계 분석을 어떤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하면 엑셀을 이용할 때보다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